자, 그럼 바로 저 오늘 한발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부터 먼저 공개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의 한발 어디로 좀 쏴주시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개별주 한 종목을 좀 준비를 개별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주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네.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고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향 자동차 부품, 카본 캐니스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하이브리드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사실 뭐 가솔린뿐만 아니라 뭐 디젤, 뭐 다양한 어떤 연료의 자동차들의 어떤 감소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딱 두 종,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강하게 어떤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6.3%로 좀 빠르게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매출 성장을 기인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최근에 도요타도 지금 아시아 사상 최대 시총을 기록했잖아요. 2등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점도 결국 하이브리드 매출이 한몫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전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금리를 이제 세 차례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 기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파르게 어떤 자동차 또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급증할 거라 보고 있지 않고 반사 이익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은 여전히 올해는 견고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렌토만 본다고 하더라도 소렌토 좀 최근에 지금 새롭게 출시된 맞아요. 소렌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디젤과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만 되면 출시가 된대요. 인도가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이브리드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국내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김영희 매니저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캐니스터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인데 이제 카본 캐니스터가 하이브리드 연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네. 코리아 FT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도 또 관련된 플라스틱 필러넥이라든지 자동차 의장 부품들을 폭스바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코리아 FT가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도 약간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에이다스,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관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의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코리아 FT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돼서 한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 기업 코리아 FT였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코리아 FT 매수가는요. 전일 종가였던 5,830원을 매수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6,9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 일단 최근에 하이브리드 그리고 김영희 매니저의 또 어느 정도 사생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김준호 네. 매니저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보시면 진짜 이제 좀 편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충전 설비가 이제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 전기차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에는 연료를 우리가 이제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제 연료를 주입해서 이제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거의 방전 직전인데 충전할 곳이 없다. 이러면 이제 정말 낭패거든요. 멘탈이 나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카차를 불러야 돼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뭐 어찌 보면 전기가 이제 끝나면은 그냥 뭐 내연 휘발유 넣어놨다가 그걸로 또 다시 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편리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수소 얘기도 잠깐 저희가 좀 해드렸습니다만 전체 이제 자동차 시장이 그야말로 어쨌든 뭐 내연기관 차를 이제 좀 줄이고 네. 친환경으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패러다임 자체는 방향성에는 이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이제 충전 인프라도 보급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좀 따지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막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쵸.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부품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코리아 뷰티가 다른 부품주들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좀 그쵸. 부각이 좀 되기 때문에 부품주들 중에서는 확연하게 이제 좀 차별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 이제 VS를 이제 그래서 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리아 FT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현대모비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품하면 또 뺄 수가 없는데 저 PBR이 뭔가 요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같이 네.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삼화전기가 요새 여기도 전기차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쪽에도 여러 가지 전력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멘텀 가져가는데 삼화전기 요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VS 좀 넣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뭐 삼화전기는 조금 이제 다른 리그로 봐야 될 거고 요즘에 이제 전력 배전선 뭐 이런 예. 것과 관련된 이제 뭐 재룡 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삼화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네. 뭐 워낙 주가가 이제 급등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거 넓게 보면 얘네들은 AI로 가는 거다. 그쵸. 이렇게 이제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워낙 좀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삼화전기를 선택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예. 그럼 부품주 중에서 이제 결국 골라야 되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모든 부품주들 다 대응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코리아 FT가 뭐 추세적인 흐름은 가장 좋아요. 뭐 그러니까요. 현대 모비스뿐만 아니라 네.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 부품주들까지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뭐 코리아 FT가 가장 최근에 이제 돋보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탑픽 종목으로 저는 코리아 FT를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손을 들어준 코리아 FT 김현 매니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발 기업도 어디로 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로봇 종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이슈를 그쵸? 이제 애플이 이제 로봇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로봇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너무 뻔하니까요. 오늘은 또 다시 한번 고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영도 그리 신선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 초에. 그래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월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쭉 눌러가지고 이제 바닥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네. 고영 뭐 반도체 쪽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로봇하고 반도체 양수 겸장인 이제 종목이니까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쪽 3D 검사 장비 쪽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로봇 쪽에서는 이제 내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라고 하는 이 로봇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 로봇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번 이제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또 급등을 했고 이오 테크닉스도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이제 공장에 5조 원 이상 이제 신규 공장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제 짚어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어저께 다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맞아요. 됐어요. 특히 HBM 그 중에서도 첨단 패키징과 관련된 이제 분야가 최근에 시장에 이제 관심을 한껏 받고 있다라는 게 어저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시세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고영도 후공정 이제 테스트 기업인데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 단에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테스트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게 되면 일단 제조 단가가 일단 싸진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께도 이제 감소하고 두께가 이제 얇아져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HBM도 지금 8단 12단 쌓아 올려야 되고 심지어 이제 D램도 3D D램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두께가 얇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열도 이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 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이제 2.5D 패키지,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서 주요 공급사들, 주요 고객사들로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이야말로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저께도 갤럭시 S 이제 24 말씀드리면서 엑시노스 2400이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제 호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보다 뭐 아직까지는 한 10% 전후로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많이 이제 추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전체 이제 가전 제품을 AI로 이제 결합을 하겠다라는 거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발표를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후공정단에서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경쟁력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뇌수술용 로봇 이제 카이메로라고 하는 걸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4월에는 미국 FDA 이제 승인 요청을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 시장을 뚫는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영을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네.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주가가 18,000원대 지금 수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영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막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부분 받아갖고 매출이 71조 원이 나와서 컨센을 하회했네. 거의 컨센이 72조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좀 불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 네. 일단 나왔습니다. 실적 우리가 컨센을 바라봤을 때 5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도 시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리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6조 6천억 원 나왔던 거, 6조를 넘었다라는 건 시장의 기대도 이상을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유 네. 원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컨센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평균적으로 5조 5천억에서 5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컨센의 이제 평균값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40% 급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겨우 15%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왜 급등을 했냐면 D램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개선되고 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 이슈까지 이제 붙어주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D램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낸드 쪽은 뭐 삼성이 지금 절대 강자예요. 근데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을 지금 25% 계속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쵸. 걸 추정을 해보면 1분기 적어도 3월 정도에는 낸드 단에서도 분명히 영업이익에 이제 기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쪽 말고 스마트폰 쪽, 뭐 지금 각 부문별로 영업이익이 이제 얼마씩 나왔는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쵸, 확정해 지금 나오죠. 전체 영업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지만 스마트폰 쪽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6조 6천억 정도면 분명히 갤럭시 S24 출시에 따른 이제 영업 효과가 분명히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됐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이거는 6조 원만 넘어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니까요. 6조 6천억이 나왔으니까 예. 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 다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쵸.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빠지고 엔비디아도 3%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견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한 1분 30초 정도 있다가 동시효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 일단 귀추가 주목이 되고 일단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네.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이상을 순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 걱정,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뭐 매출이 70조대로 이제 회복했다라는 게 이제 5분기 만이고 또 예. 1분기 영업이익도 6조 6천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잘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하반기에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도 적용이 됐고요. 또 그리고 삼성의 AI 폰 관련해서도 갤럭시 24가 워낙에 지금 이제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 다만 오늘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거의 3% 이상의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TSMC가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좀 일부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도 충분히 국내 기업들 또 삼성전자가 또 얻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이 크게 올랐던 부분들도 실적 개선세도 물론 있지만 HBM 관련된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장 초반에 어떤 전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조정 출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오히려 그 부분은 빠른 어떤 저가 매수와 관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항상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조정이 나왔던 적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시장 여파로 또 글로벌 증시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오히려 또 다시 한 번의 어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만 하면 주가가 빠지는 이런 약간 안 좋은 패턴을 좀 깨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 시장이 되게 좋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을 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네. 최근에 한 1, 2년간 시장 안 좋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어떤 지표가 좀 될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차트를 보면은 일단 예.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오른 건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세계 3위 정도 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40% 급등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15%, SK 하이닉스 한 20% 정도 올랐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메모리 업황 좋아진다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장 강했던 거고.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냐면 저는 딱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딱 두 개죠.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고 하나는 HBM 쪽이에요. 일단 HBM3E를 뭐 엔비디아 쪽에서 뭐 양산 테스트는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요 부분과 관련된 이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예요. 며칠 전에 인텔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대규모 적자 때문에 주가가 8% 급락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적자만 아니었다면 이게 7조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대만에 이제 제가 TSMC 생각보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제 그리고 그 얘기 했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OSAT 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 그래서 어제 하나마이크론이 주가가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합리적으로 그냥 한번 소위 말해서 내피셜로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젠슨왕 CEO라고 하면 지금 AI 가속기를 독점적으로 지금 TSMC 쪽에서만 이제 제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럼 TSMC에 지금 대만에 이제 계속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는 이슈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불안하겠죠. 이거는 엔비디아 쪽에만 불안한 게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제조처를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든지 인텔. 근데 이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 패키징이 지금 대만의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 분야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패키징 쪽만 어드밴스 패키지라든지 2.5D 패키지 이쪽만 기술력이 이제 TSMC하고 근접해지는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엔비디아도 이제 AI 가속기를 TSMC에 이제 몰아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향하지 않겠는가. 맞아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기대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맞습니다. 뭐 오늘 조금 하락 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맞아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했던 말 진짜 조금 와닿는 게 엔비디아가 HBM 공급 받으려고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어도 뭐 마이크론한테도 그렇죠. 하라고 하죠. 삼성전자한테도 하라고 하죠라고 얘기하면서 파운드리 부분도 엔비디아가 TSMC는 맡길 건 아니다. 네. 삼성전자가 분명 수혜를 챙겨갈 쪽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 체결 지수는 거의 2.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나온 김에 네. 김영 매니저님 조금 더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게 한 달 리뷰에서는 많이 먼 종목입니다. 네. 한 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매직 스푼이라고 하죠. 마법의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그 종목이 튀어 올라가는 네.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우리 VS 시간에 김준호 매니저님이 네. 어제 이제 하나마이크론 선정을 했잖아요. 네. 제가 숟가락을 딱 얹어가지고 야 요거 가온칩스 약간 데자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 가온칩스도 그날 27% 급등하더니 어제 하나마이크론도 25% 급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 짓는다는 게 결국은 패키징과 관련된 이제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대만의 OSAT 기업들 지진과 관련된 이제 상황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반사 수혜가 분명히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제 하나마이크론이 뭐 외국인들의 엄청난 이제 매수 속에 장중 내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마이크론은 뭐 눌리면 충분히 상방을 한번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이틀 전에 정고점까지 이제 주가를 올려놓고 어저께 사상 최고가 뚫으면서 급등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마이크론도 물론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좀 더 가벼운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하나마이크론한테는 너무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첨단 패키지 시장 진출한다고 했죠. 지금 디램하고 낸드 업황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외주 후공정 물량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네. 높다. 출하량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뭐 2분기 때부터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나마이크론은 어제 좀 시의적절한 숟가락 얹기가 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김용민 매니저가 숟가락 얹었다는 게 아니고 이 삼위일체입니다. 네, 그 VS도 사실 제가 만들어 온 거고요. 아, 네,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죠. 김준호 매니저가 네. 선택을 한 거고 마지막에 숟가락으로 뛰어 올린 건 네. 김용민 매니저다. 네. 이 셋이 만든 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네, 해보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온칩스 전에 거 기억을 하면서 네. 내가 이걸 왜 한 발로 안 갖고 왔지? 아차 싶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어제 하나마이크론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까? 아차 싶었죠. 네. 왜 그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장 이제 전략에 대해서 김준호 매니저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고요. 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이제 뭐 예전에 수순이다를 보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고 또 그 약간의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17% 삼성전자가 상승에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적 발표가 그냥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와 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전 오늘 밤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둔화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충분히 이번에 이제 고용 둔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과 움직임들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전망치도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또 이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64.7%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작년 또 재작년처럼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가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충격과 일시적인 어떤 하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 또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또 AI 반도체 또 로봇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가 주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 시 좋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또 덕목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한 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